안녕하세요. 탭스 강사 황수영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탭스 독해를 같이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25강 동안 진행이 되는 내용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같이 공부하게 될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지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How to Tabs 실전 700에서 독해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전략들을 점검을 해보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탭스 독해의 1등급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그러한 어떤 도약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체적인 틀을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공부할 것인가, 어떠한 틀 속에서 공부를 할 것인가, 공부 방법은 어떨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25강 동안의 내용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적용하시면서 실력의 향상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탭스 독해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고요. 이 의도에 따라서 문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한번 보시고 그러한 어떤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러한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탭스 독해의 고득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탭스 독해 특징, 그 다음에 스피드 리더의 자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고 문제 종류별로 전략 숙지 그리고 독해 고득점을 위한 필수 요소 그리고 공부 방법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파트로는요. 탭스 독해의 특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탭스 독해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체의 문제 중에서 40문항이, 400문항이면 안 되죠, 그렇죠? 40문항이 독해의 공부를 이제 하시게 되겠고, 이 40문항이 배점이 400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탭스 만점이 이제 보통 990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그렇죠? 뭐 한 10분의 4 정도가 400점 정도가 이제 탭스 독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탭스 독해에서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시면 전체 점수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받는 거는 거의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에서 고득점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독해에서 고득점을 하시는 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부가 되고 점수가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40문항을 45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빨리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 제약이 없이 세워라 내워라 풀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치?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 안에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제가 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파트별로 어떠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요. 1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6문항들이 14문제와 2문제로 나뉘어져서요. 14문제에는 빈칸에 내용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2문제는 연결어를 채우는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빈칸을 채울 때는 당연히 전체적인 내용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구멍을 뚫어놓겠죠. 뭐 굉장히 뭐 사이드로 있고 그렇죠? 예,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빈칸을 뚫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Part 2 같은 경우에는 21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앞에 있는 문제 22번까지는 주제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번부터 32번까지는 세부 사항, which is correct 문제가 나오게 되겠고 33번, 37번 보통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생긴 거는 what can be inferred 이렇게 그죠?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art 3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unrelated sentence, 즉 불필요한 문장을 골라내시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0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40문항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죠.
탭스 독해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독해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 두 가지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이용하시라고 만든 문제들입니다. 자, 기본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키밍이라는 기본 전략이 있고요. 스캐닝이라는 기본 전략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독해의 양대 산맥입니다. 이 양대 산맥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전략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사실 탭스 독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전략이 스키밍이고요. 그 다음에 specific information, 즉 특정한 정보를 찾기 위한 전략이 바로 스캐닝인데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푸는 내용이 뭐 16번까지와 17번에서 22번 정도까지 내용이라면 specific information, 즉 스캐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하는 내용이 23번에서 37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어를 찾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unrelated sentence를 골라내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스키밍과 스캐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독해 전략의 아주 기본적인 그 능력들을 평가하겠다라는 의도가 탭스의 독해에 깔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스피드 리더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면은요. 자, 첫째, 스피드가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요. 중요한 건 목적에 맞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랑 얘를 왜 나누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specific information이 다 파악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캐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간중간에 스킵할 수 있는, 즉 자세하게 안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문장들을 빨리빨리 파악하셔서 필요한 내용만을 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이제 스캐밍의 능력이고 거기에서 시간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즉 스킵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요. 스캐닝을 하는 데는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제 그 내용을 대조하시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스캐닝의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시간을 스캐밍을 푸는 문제에서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기본 전략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16번까지 그리고 17번에서 22번까지의 내용에서 그러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쟤는 보통 40에서 50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specific information 찾는 문제는 1분 10초에서 20초 정도 자꾸 풉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얘를 제대로 푸시려면 여기서 시간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죠? 완전 키핑마인드 되셨겠어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키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로 한번 내용을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문을 보시면 한숨부터 나와요. 그죠? 왜 이렇게 글씨는 빡빡하고, 그죠? 예, 모르는 단어는 많고, 그죠? 자, 그런데 일단 첫 한두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메인 아이디어 게스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인 아이디어 게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추측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 글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어떤 게 토픽인가 보다. 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걔가 메인 아이디어 이렇게 잡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걔가 메인 아이디어가 아니면 어떡해요? 아니면은 아닌 경우에는 뭐가 나와? 뒤에 new informatio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서 일단 연결어 좀 주의하세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는 for example 같은 아이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in fact 같은 아이들이 나온다거나 해서 뒤에 강조하고 싶고 세부 사항을 얘기하거나 예시를 드는 그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스킵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나온 어떤 메인 아이디어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벗어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얘 이제 new information이니까 우리가 처음에 판단한 메인 아이디어 내용에다가 연결 지으셔야 돼요. 그죠? 연결 지으셔서 새로운 메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이 독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몇 번까지? 14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new information이 나오면 문장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old information이야, new information이야?
앞에서 얘기된 거에 대해서 세부사항 얘기하는 거니까 new information은 아니잖아요. 그죠? old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스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런 판단을 빨리빨리 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사고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아, 얘가 이런 문장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저와 함께 25강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적용하시는 거 보여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아끼시는 게 굉장히 많이 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지문 파악을 하셨으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선지 파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선지 파악으로 이제 가시는 경우에는요. 사실 선지를 문장 전체를 대조로 하시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답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핵심 단어만을 표현합니다. 자, 핵심 단어만을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뭐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파악한 메인 아이디어와 여기에서 A에서 파악한 핵심 단어를 대조를 하시면 되겠죠. 이 핵심 단어는 한 단어만 되라는 법은 없고요. 뭐 2단어, 3단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누구랑 더 잘 맞게 요렇게 판단을 해주신다면 그냥 A, B, C, D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답을 고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어보면서요.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confusing choice는요. 초이스 대 초이스로 대조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핵심 단어 대 단어를 비교 대조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답을 고를 때에는요. 여기에서 판단한 메인 아이디어가 그대로 온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항상 뭐가 된다? paraphrase가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 싫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그죠? 여기에서 뭐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많이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paraphrase라고 하는 것이 캐치를 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답을 고르는 제일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paraphrase는 제가 나중에 3가지 정도의 그 내용을 2강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paraphrase가 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경험치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paraphrase 되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밑줄 긋는 색깔 하나 결정하셔가지고 아 얘는 요렇게 paraphrase 됐구나. 요런 어떤 경험치들을 쌓아 나가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연습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의 exercise number 3인데요. 제가 시간 50초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여러분은 퍼즐을 누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다 푸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도 다음번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n a 12-year-old study. 자, 12년간 진행된 연구. 괜찮으세요? 자, 12년 된 진행된 연구인데요. 얘가 누구에 의해서 됐냐면 a team of scientists예요. 1년에 어떤 그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그런 12년간 연구된 연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연구가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연구 결과나 혹은 통계 결과나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그 경우라 할지라도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연구는요. 이것 자체가 주제인 경우가 있고요. 얘에 대한 반론이 주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것 자체가 메인 아이디어이거나 걔에 대한 반론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므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빨리 이제 뽑아내시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 나오면 결과를 딱 쳐다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결과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은 대절이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자, 대절 한번 볼까요? Intellectual brain activities 주어. 자, 지적인 어떤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can delay or even
prevent the arrival of dementia. 자, dementia 하시면은요, 치매라는 병명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치매의, 여기선 도착 말고 우리 시작으로 합시다. 그죠? 네, 치매의 시작이라는 것을 늦추거나 혹은, 방지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좀 아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랬나? 아니었습니다. but.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but이 나오면요, thank you 하셔야 됩니다. 왜? but이나 however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봅니다. at a price. 하지만 뭐예요?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가인지 궁금하지, 그치? 바로 이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인가 보다. 이게 바로겠습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그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뇌의 활동이라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게 일종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구나. 자, 그럼 어떤 대가일까? 봅시다. 자, 몇 년간 의사들이 이제 recommended, 추천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거 추천해왔냐면은 keeping brain stimulated by playing cards, gam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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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자, 어떤 뇌의 활동을 지적으로 이렇게 촉진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keep brain stimulated. 목적어, 목적보 괜찮으십니까? 자, 뇌가요, 지적으로 이러이러한 활동들에 의해서 어떤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뭐 하라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뇌의 지적인 활동을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게 사실은 앞에 나왔던 문장이지. but 앞에 나왔던 내용.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난 지나갈게. 자, however. 그럼 이 뒤에 내가 궁금했던 그거 나오겠다. 그치?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은요, intellectually active people. 자, 이렇게 지적으로 굉장히, active한 사람들은 더 뭐 할 가능성이 있냐면은, show faster decline. 훨씬 더 빠르게 이러한 인지력이 손상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야. 손상. 자, impairment, 손상. 그죠? 그래서, 인지의 어떤 손상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price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용 끝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뭐예요? 우리가 dementia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이제 그 뇌의 활동을 통해서 딜레이를 하거나 프리벤트 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야? 얘네가 만약에 시작이 되면은 더 빨리, 진행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팩트 이하 나오는데 사실 인팩트 이하에서 이 내용은 지금 뭐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스킵을 하는데 잠깐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더 빠르게 진행이 됐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brain이 intellectually exercised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적으로 계속해서 exercise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진행되더라. 똑같은 얘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old information이야. 자세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skip 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그죠? 디멘시아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대가가 따른다라는 거 보셨고요. however 이하에서 뭐야? faster 더 빠르게 쇠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뭐 이런 내용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A, B, C, D를 보시면서 제가 중요 단어를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여러분이 체크하신 거를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symptom, preventive. 두 번째, danger, physical. 세 번째, mental activities and dementia. 네 번째, mind, figh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지금 디멘시아였던 심пто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얘 주제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physical. 우리 지금 신체적인 내용은 아예 언급도 안 됐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죠? 자, 10번 어떠십니까? 요게 이제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mental activities하고 그 다음에 dementia. 요런 어떤 내용을 보셨을 때 이 mental activities가 사실은 이제 위에 뭐였어? 뭐 brain activity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뇌의 활동과 디멘시아의 관계가 어때? 딜레이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약간 좀 네거티브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 C번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빗을 보세요. 자, 마인드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우리 정신력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정신력 혹은 뇌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Fight dementia. 우리가 어떤 그 치매를 뭐 예방하거나 뭐 아니면 걔를 이제 향해서 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뭐예요? 첫 번째 내용이지 뒤에서 나오고 있는 더 포커스를 받고 있는 내용은 포함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한 가지 내용은 포함을 하지만 두 번째 내용 but 이하의 but at a price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빗은 partly, 일부만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전체 메인 토픽으로는 절대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데이빗과 같이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오답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50초 잡고 푸시하고 나서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40페이지에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Through much of the 19th century, Great Britain, 자, 대영 제국이네요. Managed to, 자, 근근히 해냈습니다. 그죠? 뭘 해냈냐면은, avoid the type of social uprisings. 어떤 그 사회의 소요 사태, 그죠? 사회에서 막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태들을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요 사태들이냐면은 1815년에서부터 1870년 사이에는요. 그 유러피언의 어떤 그 유럽의 전 대륙에서 나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소요 사태를 그럭저럭 피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대륙에 있는 유럽 국가들과 지금 대영 제국을 대조를 했습니다. 그죠? 피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피했다는 게 주제 내용인가? 두 번째 문장을 보습니다. 자, many British historians give credit for this success. 자, give credit for A to B. 한번 가볼게요. 자, A에 대한 공로를 B에게 인정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A에 대한 공로, credit, 공로를 볼게요. 공로를 B에게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뭐 때문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예, democracy.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adopted earl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영국의 의회에 의해서 일찍 받아들여진 그러한 그 민주주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민주주의 때문에 얘네가 uprising이 없었다는 게 그럼 주제인가? 확인해 볼게요. 자, 뒤에 보니까 although there is some truth to this claim, 이러한 주장에는 사실이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there's also some doubt.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세상에나. 세 번째 문장에 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 얄미워. 그쵸? 이렇게 세 번째 문장에서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가 소요 사태를 피하기는 했지만은 거기에는 약간의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심스러운 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봅시다. 자, 이 Great Reform Bill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개혁안이라는 게 1832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법제화가 되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되었는데 그 법안이 한 게 뭐야? Expanded the voting right to more men. 더 많은 남성들에게 선거권을 확대를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 but 나왔어. 우리 좀 전에 하면서 but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지만 말이에요. 아직도 몇 퍼센트만 20%의 남성들만이 이렇게 선거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긴 했어. 하지만 20%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 봅시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개혁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확대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파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만 아주 소수에게만 남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소요 사태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못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국이라고 하는 것이 carry out its reform. 자, 실행하다라는 거 괜찮으시죠? carry out. 이런 어떤 개혁을 실행을 했어. 누구보다?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는 빨리 시행을 했어. 그렇지만 이 뒤에 더 중요한 내용 나오네. It remained slow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는 있었던 거는 맞아. 그죠? 예, 있었던 건 맞아. 그런데 굉장히 덜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판단을 하실 수 있었고요. 자, 예에 의해서 우리 답은 어디로 가시게 되냐면은 자, C번 한번 보겠습니다. Britain's gradual approach.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점차적으로 그 gradual하게 그죠? 예, 했다라는 건데 Democrat 이건 뭐예요? 얘가 민주화를 시키는 거야, 유럽에. 잠깐만, 유럽을 민주화를 시켰다 그랬어? 아니었네, 그치? 그래서 이 gradual이라는 게 굉장히 반가워서 예, 이 녀석은 답이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democratize Europe이라는 내용은 아예 언급이 안 됐어요. C번 정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시면은 early attempt to reform. 자, 개혁안에서 일찍, 다른 나라들보다 일찍이긴 했지만 어땠어? 충분히 빠르지는 못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paraphrase가 되고 있다는 거죠. slow가 어디로 왔다? not quickly enough. 이렇게 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답 잠깐 볼게요. failed attempt. 아니 실패했다 그건 아니었잖아. 성공은 했는데 좀 더디었다. 얘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성공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야. 성공은 했는데 느렸다가 강조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역시 보이도 포인트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그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스캐닝의 기본 스트래티지는요. 선지의 디테일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화가 잘 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문하고 그 다음에 그 선지를 대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애들 있잖아요. 굉장히 오답이 잘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문제를 푸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지를 먼저 밑줄을 그어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간이나 숫자나 최상급 이런 애들 중심으로 밑줄 그어주시고 위에 있는 내용 보시면 더 내용 대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답 결정할 때 지문과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답 중에는 어떤 오답이 가장 그 매력적이냐면 not mentioned. 즉 내용은 왠지 너무 예쁜데 위에서 언급이 안 된 거야. 그런 오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으로 고르시려면 반드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직접적인 증거를 연결시키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아니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왜? not mentioned 오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1분 10초 혹은 1분 20초 잡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어보셨다 생각하시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자, overpopulation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 나왔다. 여기 지금 최상급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 과잉이 가장 힘든 문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olitical corruption, 정치적인 부패라고 하는 게 가장 심각한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C번에서는 population increase와 social problem is negative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는 인구의 증가와 그 다음에 그 사회 문제 간의 관계가 없다. 네거티브 하니까, 그죠? 예. 그런 문제라면,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은, are brought about. 발생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political abuse.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서. 뭐가 아니라,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population, 자, overpopulation is conducive, be conducive to 하시면은 뭐뭐를 만들어낸다, 뭐뭐를 잘 일으켜내다 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overpopulation이 어떤 환경적인 파괴와 또 기근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가 주어네요. 그죠? 이것은 as in wide agreement, 상당히 많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자, Dr. Quay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 컴마가 나오면 우리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자, 그 동격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Dr. Quay라는 사람은 뭐를 지적하냐면은요.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growth. 자, 어떤 인구의 증가하고 problems like poverty, starv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s not the whole story.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구 증가가 전부는 아니다. 이런 문제들의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자, 사람들이 뭐를 무시한대요? Political factors, 즉 정치적인 어떤 부분은 무시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에 의하자면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중요한 팩터가 뭐다?
바로 political factor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은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lack of funding for education, innovation, and healthcare. 이러한 어떤 부분들, 이러한 교육의 문제, 혁신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돈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어떤 것의 문제냐면은, 어떤 정치적인 부패의 문제라는 거죠. 정치적인 남용의 문제라는 거죠. 뭐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인구가 증가해서 우리가 돈이 없다 이게 아니고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받을 거 못 받고 그죠? 예. 입을 거 못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서 overpopulation이 가장 문제가 된다 땡, political corruption이 가장 문제가 된다 땡. 가장 문제가 된다는 아니지. 이것도 고려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이거 같은 거 주의하셔야 돼요. 얘 답 아닙니다. C번 같은 경우에는 population increase랑 social problem이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관계는 있는데 그 이외에도 cause가 있다라는 거죠. 얘도 땡. 대입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구 과잉이 아니라 정치적인 abuse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이 풀어보신 이제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1번에서 14번 내용 빈칸 문제예요. 이거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문제가 보통 됐고요. 그다음 빈칸 중심으로 컨텍스트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트래티지가 되겠습니다. 연결어를 푸는 문제는요. 보통 맨 앞문장 그리고 빈칸의 앞문장 그리고 뒷문장을 보시고 푸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러한 내용들 나중에 연습해 보도록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 주제를 물어보는 거는 스키밍, 그 다음에 세부사항과 추론 문제는 스캐닝의 기술을 이용하시게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시간 아끼고 앞에서 시간 아껴서 스캐닝 하는데 시간 주자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전략이었죠. 자,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학습을 해나가고 실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에서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5가지의 기본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어휘력, 그죠? 두 번째, 문장 분석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 분석력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lthough가 있으면 주절이 조금 더 포커스를 받으며 however, but이 있으면은 뒤에가 포커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 For example이 나오는 경우에는 앞의 내용에 대한 예시이므로 메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내가 바쁘면 스킵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문제별 전략으로 초이스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문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느 건 먼저 읽을 것인가, 밑줄을 그을 것인가, 세모를 할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꼭 키피마인드를 하시고요. 그거를 그대로 계속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주셔야만 실전에 가셔서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점수도 잘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paraphrase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나를 정하세요. 예를 들면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이면 파란색 하나 정하셔서 선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연결을 해주셔서 그러한 내용들을 빌드업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휘력 암기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문장 분석력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문제 푸시고 나서 센턴스 바이 센턴스로 전부 다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보고 내가 문장의 구조가 눈에 안 들어오거나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또 색깔 하나를 정하셔요. 그죠? 노란색, 노란색, 초록색, 초록색 정하셔서 걔네들을 쫙 밑줄을 그으시고 걔네들을 분석해 놓습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분석해서 연습한 문장이 이 구조상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문장이 내 눈에 들어오면 그만큼 또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 분석을 계속해서 그 문제를 푸시고 나서요. 그죠? 네, 푸시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논리적 구조,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와 함께 같이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논리적 구조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시고 또
적용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별 전략 제가 매번 말씀드릴 거예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런 문제별 전략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또 적용 이렇게 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되겠고요. 선지 paraphrase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색깔 정하셔서 계속해서 paraphrase 기억하시는 거 하고 반드시 우리가 선지를 대조를 할 때는 선지 자체가 아니고 핵심 단어를 대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략 숙지하세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는 반드시 전략을 먼저 keep in mind를 쫙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내에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문제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10문제씩 우리 한 개의 챕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개의 문제를 풀기 전에, 이 문제는 50초짜리니까는 500초 안에 풀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앞에다가 타이머 딱 켜놓으시고, 그리고 문제 다 푸시고 나서요. 문제 푸시고 나서는 이제 채점 하시고 오답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휘가 부족했나 아니면 이 문장을 해석을 못했나 논리 구조를 이해를 못했나 문제별 전략을 내가 제대로 적용을 안 하고 그냥 내 맘대로 풀었나 그죠? 아니면은 paraphrase를 몰랐나 이러한 내용들 역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서 다음번에는 안 그럴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꼼꼼한 공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정말 잘 오르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오늘 이제 공부하신 내용 스키밍, 스캐닝, 그리고 시간 안에 풀기.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키밍에선 시간 벌자, 그리고 스캐닝에서는 꼼꼼하게 풀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순서대로 푸시면서 오답 체크하실 때는 이런 5가지의 원인 분석을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점수를 받는 계기로 만드시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2강에서부터는요. 주제별 그리고 문제 종류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 방법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